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조정 중에도 큰 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 2주 전쯤에 한 구독자가 제가 잠만 자면 밤중에 떨어지니까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밤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두 달 내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젯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낮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좋아질 뻔했는데 트럼프가 찬물을 끼얹었었죠.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면 유럽의 주류, 와인을 필두로 유명하잖아요. 와인 쪽에 2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초지종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미국은 3월 12일자로 해서 철강 알루미늄 쪽에 전 세계에다가 25% 관세를 때렸잖아요.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을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다, 유럽이다, 캐나다다 다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유럽이 이번에는 총대를 메고 그렇다면 미국 위스키에다가 50%를 때려버리겠다. 보복 관세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하면서 미국으로 오는 니네 유럽 거 다 200%를 때릴 거야 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또 안 좋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재무장관, 상무장관도 가만히 있질 않았던 것 같거든요. 또 한 인터뷰에 나와서 스캇 벤센트가 최근 3주간의 변동성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더 갈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금속 외에는 관세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금속은, 철강은 정말 중요시한다는 걸 제조업을 위한 거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자, 이거 외에는 관세 협상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거든. 대신에 4월 2일 넘어가면 안 돼. 그때 이후로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협상하고 싶으면 지금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날은 상무장관도 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특히나 캐나다를 향한 조롱을 이어갔는데, 캐나다에게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정말 큰 혜택이 있어. 일단 관세도 안 맞을 거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에도 관세를 추가로 때릴 것이다. 철강, 제조에 들어가는 거 지금 다 때리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탓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이렇게 전 정권 탓도 이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떨어뜨린다면 그 똑똑한 트럼프가 이 정말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왔네요. 트럼프는 지금 기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요, 이 상대방과 두 명의 니즈가 그러니까 동시에 충족이 되면 적과도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정말 타고난 사업가거든요. 그 정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저스틴 선이 또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요, 전 정권에서는 거의 모든 중국계 유명 크립토 인사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스틴 선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영향력 차원에서 후순위니까 벌벌 떨고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저스틴 선이 그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냅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을 몇 천만 달러를 한 번에 사버립니다. 추매도 한 번 했었고요. 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트럼프의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미달됐을 때입니다. 잘 팔리지도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월드 리버티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트론을 월드 리버티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잖아요. 자, 이걸 보고 자극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오장펑 CEO, 전 바이낸스 CEO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이었는데요.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US 지분 인수를 협상 중이다. 그리고 설립자 사면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설립자는 자오장펑이겠죠. 이게 비단 코인 뉴스가 아니라요. 전 세계 경제 뉴스에 거의 타이틀을 장식할 만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자오장펑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땐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일가가 바이낸스 US 지분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만약 진행이 된다면 전문가들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 협상에는 월드 리버티 공동 설립자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특사를 맡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드 리버티에 뭐 자식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핵심 공동 설립자가 있고요. 게다가 중동 특사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분이 오늘의 뭐 키워드이자 정말 중요한 브로커입니다. 뭐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랑 매우 친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중동 특사 지금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중동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고요. 그 전쟁을 중재하고 유대인들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 친구를 지금 특사로 보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월드 리버티도 설립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분이 브로커, 중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쉽게 말하면 위트코프는 바이낸스 장펑자오랑도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엄청나게 더 친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브로커니까 이 협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거부터요. 자오장펑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사면을 요구해 왔다. 근데 자오장펑은 자꾸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면을 요구해 왔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요구를 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자오장펑은 4개월간 감방을 갔다 왔으니까 이걸로 뭐 끝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대역죄인이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제재, 특히 바이낸스는 재무부와 미국 법무부에 뭐 길게는 5년간 감시, 뭐 너네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협상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자오장펑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여전히 바이낸스의 최대 주주이고 그의 범죄 이력으로 인해 바이낸스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바이낸스 US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다 박살을 내놔서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뭐 유럽 진출에도 이 정말 범죄자들은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여전히 바이낸스의 최대 주주이고 사면을 요구한다. 자오장펑은 바이낸스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바이낸스는 트럼프의 기업에 현금을 투자하는 옵션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를 하지 않고요. 저스틴 선처럼 그냥 막 내질렀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이미 맞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서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뉴스로 밝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유대인 뭐 중동 특사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생긴 트럼프보다는 훨씬 어린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요. 기업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거든요. 아시겠지만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랑은 희한하게도 굉장히 친분을 이어가고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네타냐후도 정말 고집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트럼프 취임 근처 때 뭔가 외교 성과로 선물을 가져가면서 내가 트럼프 당신 덕분에 우리 휴전해 줄게. 뭐 가자지구에 한한 거긴 하지만 휴전 선물을 네타냐후가 갖다 바칠 정도로 둘은 막역한 관계가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 특히 이스라엘과 이 미국 사이를 좋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사이도 유대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재벌입니다. 이분이 멘티예요. 그러면 멘토는 누굴까요?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막역한 사이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오랜 골프 친구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당했을 때 골프장에서 당했거든요. 그때 카트에 같이 타고 있었던 정말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식 때 공동준비위원장이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설립자이며 뭐 이 정도 하면 정말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정말 그 뉴스가 길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자오장펑은 복귀를 지금 원하고 있구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받아야 뭐 사업이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세계 1위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트럼프와 자오장펑 사이에 누가 있다? 베스트 프렌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설립자가 있다. 이분은 여기랑도 친하고 여기랑도 친합니다. 자오장펑은요, 중동에 그 바이낸스 본사를 옮겨야 될 정도로 이미 그 중동 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 1위 기업의 지금 주주가 될 기회를 얻게 된다는데 이거를 마다할까요? 이렇게 셈법이 빠른 트럼프가 선택을 하지 않고는 못할 조건을 여러모로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당사자들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설이 생각보다 너무 길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설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기사가 어제 나자마자 자오장펑이 했던 말이 트럼프에 내가 사면 요청했다고 에이 거짓말 치지 마 막 이렇게 발끈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이제 아까는 월스트리트 저널이었고요. 블룸버그가 또 다른 발표를 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논의했다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부인했다. 글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그 지분 주고받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논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오장펑은 뭐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거 없는 기사, 소설, 상상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볼 게 있는데 보통은요, 뭔가 부인을 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어랑 목적어를 약간 뭐 뒤바꾼다든지 아니면 정말 핵심을 비켜나가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오장펑이 한 얘기인데 월드 리버티와 어떤 비즈니스 거래를 한 적도 없으며 월드 리버티 코인을 구매한 적도 없다.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 협상 진행 중이니까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구매한 적도 없겠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요. 24년도 12월 달 기사입니다. 자오장펑이 트럼프의 사면 희망을 한다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자꾸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또 아니란 게 있었는데요. 자오장펑 CEO가 22년 11월 그러니까 FTX 사태 터지니까 이때는 정말 다들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CEO가 총대를 메고 우리가 펀드를 마련해서 이 업계를 구해보겠다. 펀드 조성을 하려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투자자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했었겠죠. 뭐 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때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여서 뭐 접촉을 해도 뭐 이 투자를 유치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자로 해서 밤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아부다비에서 20억 불의 투자를 바이낸스로부터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투자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아무튼 중동으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맞는 사실이 나중에 나오네요. 자, 좀 더 구체적인 다른 기사에 좀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우크라이나 중동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유대인 중동 특사 소개가 나오죠. 왜 이게 우크라이나까지 가냐면요. 지금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특사로 활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합의 정상회담은 사우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이 정말 엄청 큰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요. 공동 이 설립자긴 한데 월드 리버티를 근데 나는 여기에 손을 떼고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글쎄요, 모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오장펑 얘기가 나오는데 한때 바이낸스를 미국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를요, 미국 시장, 지금 바이낸스가 미국에선 바이낸스 US가 정말 형편없이 지금 뭐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시장으로도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사면 카드를 협상으로 꺼내고 있는 거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네요. 대주주가 범죄를 저지르면 영업을 금지한다는 유럽연합, 그래서 진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좌우장펑이 복귀를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역시 한때 코인베이스의 경쟁자이자 여전히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바이낸스의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얻었는데 요거를 모른 척하고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데요. 상승 때보다 하락장 때요. 굉장히 할 게 많고 바쁩니다. 바이더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뭔가 빨대를 꽂는다든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나 상승 때는요. 그냥 내 거 들고 있는 거 언제 팔지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할 게 없죠. 분명히 행동은 상승장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위기는요. 큰 게 아니라 별게 아니라 주인만 바뀌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별거 없어. 그냥 주인만 바뀌는 거야. 우리 IMF 때도 어땠습니까? 결국 한국의 여러 주식회사 지분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특히 은행권이다 어디다 결국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요? 역시 여러 금융회사의 주인들이 바뀌었고 특히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세력들이 가져가고 주인만 바뀌지 큰 일이 일어나진 않는 겁니다. 별게 아니라 주인만 바뀌는 거다. 그 한 예가 저는 또 인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3년 7월 여전히 재미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블랙락이 23년 6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잖아요. 99.9%의 승인율을 자랑하는 블랙락이 신청을 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블랙락이 인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인도 시장에 코인을 팔러 들어갑니다. 누구랑 같이 들어갔나요? 지오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인도의 블랙락이라 불리는 굉장히 큰 그룹사거든요. 여기랑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당연히 안 알려주겠죠. 아까 아니라고 바이낸스든 월드리버티 설립자든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블랙락 레리 핑크가 한 것도요.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인터뷰 중에는 전 세계 우리 고객들은 전혀 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래 안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지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한번 길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6개월, 7개월 전이니까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작년 8월에서 9월 사이였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심각한 국가적 폭우가 곧 옵니다. 이렇게 영상을 남겼는데 저는 지금도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격은 떨어졌지만 작년 말에 엄청나게 또 들어오셨었죠. 그런데 워낙 재미가 없고 오른다고 해도 믿질 않으니까 작년 8, 9월에 제가 이런 좀 재밌는 영상을 올렸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결혼식에 레리 핑크가 박수치러 하객으로 달려갔었거든요. 이 재벌집의 아빠가 이 지오의 설립자인 암바니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사입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 암바니. 인도에는 크게 두 명의 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바니와 아다니. 이름이 어려우니까 암바사랑 아다리로 외우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7개월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예행 연습을 7개월을 한 거예요. 무려 8,300억 정도의 돈을 썼다고 하고요. 굉장한 부자. 이 암바니가 지오의 이 대주주고 회장님입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이 열렸었는데 당시에 어떤 하객들이 왔는고 봤더니 존 시나 이 프로레슬링 스타죠. 마이크 타이슨, 데이빗 베컴, 저스틴 비버, 리한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빌 게이츠, 마크 저크버그, 레리 핑크, 이재용. 왜 이렇게 다 왔을까요? 내 거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돈 준다고 하니까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지금까지도 최고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천만 달러를 받고 노래를 부르러 갔었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가수들 많았어요. 자, 이분이 막내 아들이고 이분이 이제 아내인 것 같은데 괜히 돌잔치 때도 좀 가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뭐 거의 빤스바람으로 달려왔죠. 이때 당시 뭐 환율로 치면 1000만 달러, 138억 원을 참고로 이 공연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재용이 형 당연히 달려가야겠죠.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분이 부르면 3번 간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 자식이 3명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결혼식까지 다 가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뭐 잘 안 보실 때고 재미없으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왜 블랙락은 그렇게 재미없고 험한 인도 시장에 들어갔을까요? 무주공산이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요거를 차지하려고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요 정말 오랫동안 암호화폐 쪽을 죽이기 위한 정말 뭐 미국이 힘들다고 하지만 중국이 힘들다고 하지만 인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과세를 과거부터 쭉 이어갔었는데요. 자, 모든 코인 거래 수익의 30% 세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익 걷었으면 30% 내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원천징수세 1%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수 버튼 한번 누를 때, 매도 한번 누를 때마다 1%를 뗀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코인 투자자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단타족이잖아요. 근데 버튼 누를 때마다 1%를 떼가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다 망하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코인 DCX라는 거래소의 CEO가 야, 1%, 이 30%는 그래도 뭐 이렇다 할 수 있는데 누를 때마다 1%씩 떼가는 건요.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95%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었죠. 그리고 인도 시장이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당시에 뭐 바이낸스, 크라켄, 크립토닷컴, 뭐 쿠코인 모든 거래소가 다 뛰어들었는데요. 인도 정부가 다 때려버립니다. 벌금도 때렸고요. 세금도 왕창 때렸어요. 미납 세금 9,700만 달러 중에 바이낸스께 한 8,300만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다 쫓겨나고 한 와중에 특히 최근까지 확인 사살을 했었죠. 올해 2월 달인데요. 코인 거래 수익 미신고 시 최대 70%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는 과거 4년까지 소급 적용해서요. 너네 신고 안 한 거 있으면 70% 때리겠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블랙락과 아까 그 디오라는 회사가 이미 털을 다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에 미국이 했던 방식과 매우 똑같습니다. 일단은 코인 세력들을 아주 박멸을 시킵니다. 그 세계 1위 바이낸스까지도 무릎을 꿇었었잖아요. 압살을 시킨 다음에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으면 이제 내가 뭐 ETF도 신청하고 거래소도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상장, 뭐 로빈후드도 지금도 밈코인 상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준비를 착착착 차지를 하면서 해 나가네요. 그 다음엔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죠. 성장을 시키겠죠. 미국과 똑같은 게 인도에서도 벌어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냥 공통적인 이제 공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 하락은 참 고통스러운데요. 그 순간의 투자 근육, 정말 이 고통스러울 때 저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위로가 되는 마지막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하는데요. 미국인의 48% 정도가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거 누구 책임이다? 트럼프 책임이 44%, 전 정권 책임 34%. 트럼프는 전 정권 탓이다 하고 있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1,7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48%가 미국이 망하고 있구나. 개선되고 있다. 긍정적인 건 1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책임이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이 조금 더 많네요. 자, 일론 머스크는 좀 심합니다. 비호감이 53%로 호감보다 훨씬 높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트럼프는요, 지금 절대 오래 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득을 이 하락장에 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적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큰 상승장의 수확량이 확연히 차이 날 수 있으니 잘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